사모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셨는지요? 박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렌 황입니다. 오늘은 좀 건강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네. 바로 들어갑니다. 네. 죄송해요. 왜냐면 저는 좀 이제 오늘 좀 쌀쌀한 날씨도 멘트하고 싶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오늘 조금 바쁘신가 봐요. 급하게 들어가셔야. 예, 오늘 주제예요. 저한테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사모님. 구름은 네. 꼈어도 덥지도 않고 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저에게는. 쌀쌀한데 뭐 아주 제법 춥다는 한국에 비하면 저희는 참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사모님 네. 근데 감기 안 걸리셨죠? 괜찮아요. 저는 겨울에는요 늘 그 생강차를 끓여서 먹어요. 맞다. 생강을 늘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그냥 물에다가 끓여서 늘 그 생강차를 마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침 또 특히 왜 이제 겨울에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뮤커스도 많이 코가 맹맹해지고 그렇다는데 네. 목도 따끔따끔하고 그렇다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생강을 꿀에다 그 재놓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생강 아닙니다. 슬라이스를? 저는 그냥 물을 그냥 끓이기 시작하는 동시에 생강을 다 잘라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프레시한 생생강을. 네. 예. 그래서 한 15 minutes 정도 이렇게 끓여서 아. 그 다음에 이제 좀 너무 뜨거운 거 이렇게 가라앉게 한 다음에 따뜻하게도 먹고 또 식은 후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도 먹고 그래서 늘 저는 티 하면 생강차를 많이 마셔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죠. 워낙 그래서 제가 몸이 따뜻한가요? 하여튼 올 한 달도 또 올 한 해 네. 내내 건강하시고요. 네, 특히 또 생강은요. 그 암 가진 분의 그 키모를 할 때 굉장히 오. 너지아릭한데 네. 그 울렁울렁 그 네네. 구역질 나는 그런 부분을 사실은 비행기를 탈 때도 울렁거리는 사람들이나 네. 이 진저 감, 뭐 진저 캔디, 뭐 또 진저 티 참 좋죠. 네. 네. 맞아요. 예전에 임신 초기 때 속이 많이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생강 젤리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모님. 네. 오늘 요새 세대 말씀들 많이 하실 때 이제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요. 오래 사는 것도 참 네. 중요하지만 또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죠. 장수의 비결이 뭘까요? 지금 생강도 우리 이 쌀쌀한 겨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건강 비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보통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사모님? 글쎄 뭐 오래 사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치매 환자들은 또 오래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건강하게를 네, 한번 건강하게. 단서를 한번 달아볼게요. 네. 조건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주의를 하는 네. 사역자들에게는. 늘 부지런함과 음. 또 서로 대화하는 네. 그 교제가 참 즐거운 부분. 그러한 것들이 엔돌핀을 돌게 하고 네. 그죠? 머리가 늘 제대로 건강하게 머리가 펑션하며 네. 예. 그리고 또 무슨 좋은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네. 제가 사실 장수의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사모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는 오늘 나누고 싶은 그 정답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정답을 어떻게 아셨네요? 저는요. 아니요. 영양톡톡이라고 사실은 오늘 그 여러 주제를 가지 영양톡톡. 영적인 뭐 육적인 영양톡톡. 사실 건강하면 저희 믿는 자들은 영육, 혼의 건강함을 한꺼번에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건강하면 육적인 건강, 우리의 몸에 대한 건강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사모님께서 방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영적인 그런 건강도 함께 가는 중요한 요인인데 제가 이번 주에 올라온 글 중에 참 재미있는 그 건강에 관한 재미있는 글을 읽게 돼서 한번 소개하면서 네.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재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모님? 네. 보통 이렇게 투자해서 어떤 돈 투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그 적은 양의 아니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큰 돈 재산을 이렇게 증식하는 불리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쪽엔 조금 관심이 없지만 또 그렇게 재테크할 큰 재산이 없죠. 사실 뭐 크리스천들은 재테크가 다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저희가 이제 재테크를 주의 나라에 이제 천국에 하게 됐는데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테크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세대는 그 벗을 재테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형이죠,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사모님. 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한 것인데 이 벗과의 관계, 친구를 재테크하는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꼭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또 그냥 이웃들도 그죠? 네. 동생, 뭐 형 그러한 관계에서도 충분한 재테크가 될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여기서 꼬집어서 말을 하는 것이 장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조사를 미국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단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짧게 살다 가는 분들과 또 길게 오래 사는 그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 차이가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은 친구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오래 산다. 이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미국인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이처럼. 그래서 흡연, 음주,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인간 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조사한 끝에 의외의 그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담배나 술은 수명과 무관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주 원인은 아니라고 해요. 요새 세상은 뭐 담배, 술 이런 것보다도 네. 그런 것도 아주 해치지만 스트레스가 엄청난 큰 적이죠. 네, 병이죠. 네. 무서운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병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사는 네. 요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또 조사되어진 내용에 보면은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등 그 어느 것도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고 해요. 장수에. 근데 오랜 조사 끝에 마침내 밝혀낸 장수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구의 숫자라고 해요, 사모님. 그렇습니까? 네. 친구 많으시죠, 사모님? 그렇게 많다고는 하지 않지만 관계가 참 아름답고 돈독한 분들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후에 더 한번 디벨롭 해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쉽게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를 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많고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느냐 또 장수하느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며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친구가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해보고 싶은데 사모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관계, 돈독한 관계, 끈끈한 정, 우정 이런 것들. 그렇죠. 나이와 상관없이 네. 정말 우리가 relate to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convey하고 그죠? 서로 나누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주위에 이제 저희들이 그러한 교통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부부는 목회자들 부부 네. 또 많이 서로 사귀면서 또 그 결혼 부부의 그 카운슬링도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친해져요. 네, 혼전 상담. 네, 맞아요. 혼전 예. 상담 또 혼후 after marriage도 계속해서 그런 걸 continuously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accountability를 가지고 네. 또 상담도 하고 이제 저희들이야 뭐 34년을 네. 이제 결혼한 경험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길죠. 젊은 분들한테는 길죠. 네. 그래서 이제 경험들 또 말씀 속에서
서로 accountability도 하고 상담도 할 때에 그렇게 좋은 돈독한 관계가 네,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예. 더 깊어지고 또 그러면 모든 것이 이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그러니까 밀접하게 요인이 되는데 인간관계가 저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관계의 중요성은 뭐 다시 한번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렇죠. 친구를 한번 정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친구에 대한 정의가 한 13가지가 있어요, 사모님. 네.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를 보니까 그럼 네. 일단은 읽기 전에 올라온 글의 정의를 나누기 전에 네.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친구란 뭐 나이와 상관없이 늘 첫째는 서로가 honor할 수 있는 서로가 respect하고 honor가 있으면서 상대방의 그 situation이 배려가 되고 생각이 깊은 관계에 있을 때 항상 의지할 수 있고 네. 사랑하며 편안하게 네. 어려움과 또 기쁨과 함께 나눌 수 다 있는 나눌 수 관계라고 있는 관계. 생각합니다. 예. 정의하신 내용들이 이 13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만약에 제게 친구란 뭐뭐다라고 이렇게 짧게 한다면 친구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멘. 사모님은 친구란? 네, 친구란 뭐 gift. 선물 same. Yeah. 오케이. 할렐루야. 1번이 환경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다. 저희 배우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배우자도 친구, 베스트 프렌드죠. 그렇죠. 보통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저희가 친구인데. 저희가 이제 네. 결론은 분명히 저희의 가장 좋은 친구.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저희 곁에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또 저희 남편 아니면 뭐 부인 배우자 외에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 자녀들 자녀 네. 예 친구가 있는데 환경에 디펜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 우리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은 진정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움에 어려웠을 처하거나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예수님 안에서의 케미스트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케미스트리는 서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네. 그 상대방의 그 마음에 respectful한 그러한 무례하지 않은 네. 네, 그런 그래서, 것도 참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뭐 가까울수록 친한 네. 친구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라. 그 그렇죠. 말이 참 맞는 네. 말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재반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상담하고 싶어지는 사람이다. 네. 네.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네.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다든지 음성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그런 좋은 자, 상담자를 이렇게 그렇죠. 친구로 붙이잖아요, 네. 사모님. 저는요 갑자기 제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네.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희들을 키우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 상담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언제나 축복이에요, 사모님. 할아버지는 정말 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긍정적인 힘으로 항상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있든지 학교에서 문제가 있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뭐 교회에서 문제가 있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푸시하지 않고 이렇게 무례히 푸시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면서 내가 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걸 키워주셨어요. 이렇게 선도해 주시는 분. 네. 예전에 사모님께서 나누었던 내용 중에 제가 생각이 나요. 할아버님에 대해서 네. 주변에 계시는 모든 이웃들을 다 챙겨주셨던 분. 그랬습니다. 아주 예. 그 나눔의 은사가 있었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할머니는 또 더하죠. 아, 참. 네. 갑자기 저도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때 천국의 대학교 때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외할머니셨는데 언제나 저에게
긍정적인 말 조금 전에 하셨는데 항상 칭찬해 주시고 넌 할 수 있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외할머니셨어요. 네. 갑자기 많이 보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상담할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떠오르는 분 친구가 그래요.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또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네. 잠깐 마태복음 6장에 3절 4절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 그렇죠. 아멘. 아멘.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그러고 사셨어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 삶을 그대로 이어받으셔서 참으로 많이 나누고 계시잖아요. 사모님 하면 저한테 드는 생각은 뭐 시간도 나누시지만 물질 갖고 계신 모든 삶을 아낌없이 또 드러내지 않고 나누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에 비하면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네. 네 저희들이 얼마를 뭐 수입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요. 네, 저희들은 그런 거는 네 상관없이 참 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고요. 또 특별히 무언가를 교회에 하거나 나누었을 때 내가 그것을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가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없나 봐요. 사모님. 글쎄, 제 보이는데 주위에는 무엇을 얘기할 때 항상 네. 나를 먼저 언급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과시라고 할까요? 그런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어요. 뭐가 이렇게 궁금해서 직접 물어볼 때 참 곤란해서 대답하기가 힘든 경우가 네. 있는데 주신 말씀 그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는 6장. 우리 모두가 네. 6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 정의는 친구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Family and friends. 그렇죠. Yeah.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일도 소위 말하는 이제 비밀 어찌 네. 보면 좋은 비밀보다는 숨기고 싶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네. 제 생각인데요. 그런 것들까지도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죠. 저는 친구가 먼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과 네. 배우자는 배우자 빼고예요, 사모님. 우리는 네.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는 예수님과 남편과 또 자녀들. 자녀. 요거는 조금 이제, 빼고요. 예. 다른 그룹, 우리와 관계를 맺은 다른 그룹, 그렇죠. 자칭 이제 친구라는 그 그룹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꾸 남편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아니요, 저는요. 세 번째가 사실은 세 번째가 제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큰 성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아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모나도 저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조금 회복하셨군요. 네, 그래서 요새는 모든 걸 이렇게 할렐루야. 예, 아들과 또 이제 딸은 항상 좋았고요. 항상 저희들은 편안했고 좋았고. 네. 예. 근데 이제 아들이 굉장히 그 세상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러한 쪽에 바깥 일의 쪽에서는 밝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어드바이스도 받고 또 제가 그러게요. 이렇게 실수하는 그 세상 쪽으로 그러한 부분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세상적으로 많죠.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남편, 가족, 그러니까 자녀 이렇게 옆으로 놓고요. 오늘은 이제 친구. 네. 혈연 관계 없는 친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재택, 우택. 네, 우택에 대해서 네. 오늘 새로운 신생어인가요? 재택 아니 우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밝히고 싶지 않은 일도 말할 수 있는 사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는 그렇죠. 사이. 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우리 있으면 장수한다고 하는데 사모님. 우린 장수하겠네요. 아멘. Helen and I.
오늘 일주일간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 확 날리는 즐거운 톡톡 튀는 저희들끼리는 그러한 지금 수다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다섯 번째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 맞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주위에 혼자 계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결혼을 안 하셨던 분이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자가 되신 분들이 외롭게 느껴지는 경우, 두려운 경우가 사실 본인이 이제 육적으로 아팠을 때, 그래요. 네, 특히 저희 이제 어머님이 그 많은 그 친구분들이 사시는 그러한 그 시니어 아파트로 네, 이제 이사를 가셔서 음흠, 혼자 생활을 갑자기 하게 된 그때에 음흠. 가장 서럽고 힘들었던 게 등이 가려운데 긁어줄 수 없는 사람. 효자손 네. 있잖아요, 사모님. 그리고 무슨 파스를 붙여야 되는데, 네, 붙여야 되는데 파스 붙일 그 옆에 없는 사람. 그러한 것들이 제일 외롭고 힘든 그러한 관계라고 저희 어머님과 또 친구분들이 맞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제스트를 했죠. 여러분들은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들 친구들 아니십니까? 서로 도와주시면. 그래서 전화를 하세요. 그때 네, 새벽에 그럼 웃잖아. 맞아요. 네. 그럴 땐 또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사모님? 뭔가요? 제가 아까 그 파스 얘기를 들으니까 파스 오늘 뻥 터지는데 네. 그렇게 아무도 없고 시간이 너무 일러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다 또 살아가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사모님. 벽에 파스를 붙이고 자기 등을 대고 붙이는 거예요, 사모님. 근데 어떻게 한쪽은 네. 딱 붙는 부분이고 한쪽은 안 붙는 부분인데 어떻게 붙이죠? 안 붙는 쪽을 딱 해놓고 손으로 하고요. 좀 어렵겠지만 어려워요. 하다 그거는 보면은 어르신들은 힘들어요. 맞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걸 젊은 들을 친구는 그렇게 한다고 음. 들어서 지금 쉐어한 건데 일리가 있네요. 어르신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음. 역시 결혼하신 분들이면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오래 가장 큰 함께 축복인 것 같아요. 뭐 오래보다는 함께 살다가 예, 가까운 다투지 그, 않고 예, 사랑만 시간에 하면서. 뭐 그럴 순 없죠. 그건 인간인지라 이상적인 거. 죄인이라. 그렇지만 그 서로 하늘나라에 갈 때 가까운 같이, 시간 네. 내에 같이 갈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뭐 그러면 너무 좋고 네. 그런 분도 그런 있다고 분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깨끗하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음흠. 주무시면서 특히 저희 작은 아주버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예. 정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복 중에 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6번을 보니까 쓰러져 있을 때 곁에서 무릎 꿇어 일으켜주는 사람. 그렇죠. 7, 8, 9까지는 제가 조금 보면은 또 슬플 때 계속 한번 읽어보면 슬플 때 기대어서 올 수 있는 어깨를 가진 사람. 정말 큰 어깨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사모님. 네. 또 내가 울고 있을 때 그의 얼굴에도 몇 가닥의 눈물이 보이는 사람. 또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언짢은 표정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보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 숨기고 싶은 일, 또 남에게 누가 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 생각 없이 다 나눌 수 있는 친구. 그것이 네.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눈물을 보여도 창피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있죠, 사모님. 사실은 제가 유치원 때부터 친한 친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도 이제 크리스천이 됐지만 네. 그 marriage life에서 우리가 서로의 길들이 달랐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디스턴스를 갖고 다가오질 않아서 지금 좀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디스턴스하게 됐는데 거리가 좀 갑자기 소원해진 생각이 관계, 나네요. 소원해지는 관계가 네. 됐군요. 예. 네. 생각난 김에 제가 또 한번 이번 해에 올해 전화 한번 어프로치를 한번 주시고 해서 먼저. 네. 근데 너무너무 멀리 살아서 어디 살고 계세요? 찾아가기도 힘들고 다른 주에. 캘리포니아지만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을 달려가기가 그러면 날개를 달아야죠. 날아가셔야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한번
뭐 전화하기가 그렇죠. 조금 그러면 톡을 메시지로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방이요. 네. 엄청 더우네요. 사모님 지금 하나씩 벗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계속 껴입은 상태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PD 목사님께서도 지금 계속 이 두터운 옷을 히터가, 입고 계시거든요. 와, 이 조그만 방에서 히터가 막 엄청 되네요. 그럼 잠시 히터를 끄죠, 뭐 목사님. 저는 와.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그래요? 예. 이쪽으로 다이렉트하게 제 쪽으로 오니까 네, 목사님께서 히터를 사모님께만 이렇게. 그렇군요. 너무 또 네, 또 갑자기 보이는 여름이 게 되는 줄 알았네요. 하나 더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진실된 충고도 해주고 네. 위로도 해주는 사람. 사실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충고는 아니잖아요, 사모님. 그렇죠. 맞아요. 예, 좋은 말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잠시 상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좋게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쓴 충고. 그러나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충고를 해주는 것 또한 네.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또 하나는 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 사람. 관계 중에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덜어주는 좋은 친구도 있지만 뭐 생각나는 얼굴들이 참 많이 있네요. 많이 있죠. 네. 이 아침에요. 또 이렇게 짐이 되는 짐덩어리가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한 친구들도 옆에 있으면 감사해지는 때가 또 그럼요. 있더라고요, 사모님. 뭐 짐덩어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 친구들이 와서 귀찮게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사모님. 언제나 달라고만 하는 뭐 그런 친구들은 많진 않지만 친구라는 단어 그 자체에서부터 그런 건 친구가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네. 안 좋은 친구인가요? 친구 좀, 자체가 참 좋죠. 벗이란 네. 말이 참 좋은.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또 어려운 한문으로는 예전에 붕우라는 말이 있었어요. 부담을 주거나 늘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다. 친구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뭐 아는 관계? 하지만 친구라면 그 배려가 첫째는 그 리스펙트하고 서로의 그 우정에 관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에 책임을 지고 부담을 주지 않죠. 네. 그래서 또 12번째를 보면 갖고 있는 작은 물건이라도 즐겁게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사이가 우리 친구 사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13번째 정의는 이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친구란 서로 재거나 비판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는 사이. 아멘입니다. 배려와도 통하는데요. 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네, 그래요. 또 희생. 이 관계에 있어서 꼭 요구되는 것이 희생인 것 같아요.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가면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도 힘들고 또 아름답게 디벨롭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은 좀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 거예요. 아니면 많은 친구를 갖고 있기가 힘들겠네요, 사모님. 뭐 저는 이 지금 쭉 리스트를 듣다 보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나 오늘 하루 종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야 뭐 수십 년 된 친구가 있으니까 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알고 늘 통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으로 교제하는 관계까지 가는 모처럼 한 번 통화를 해도 그냥 늘 함께 통화하듯이 그 이어가는 대화. 저희 대학 동문 중에 S집사가 하나 있는데 글쎄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그냥 S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 말이 제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조금 주저할 때 그 친구 하는 말이 편안하게 해라. 친구인데 그런 것이 흉이 되겠느냐. 어떤 어려운 부탁도 주저 말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또 그 친구를 배려하고 생각하니까 주저하게 되고 여러 번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서로가 그러한 관계가 친구는 자연히 그렇게 서로 리스펙트하고 또 그 상대방의 지금 그 상태를 배려하고 그러한 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친구 말로는 또 무슨 일을
해 주었을 때 뭐 선물을 받는다든지 어떤 고마움의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더 땡큐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해줘요 제가. 그러면 그 친구 하는 말이 우리 사이에 친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고맙다는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분들은 아마 문화적으로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맙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친구들끼리도 더욱 더 감사하고 고마운 거를 늘 서로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잘해줬고 잘해주고 있는 또 앞으로도 잘해줄 그 많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사모님. 저도 그렇네요. 네. 오늘 정말 그 쭉 리스트를 들으면서 와,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한 열정이 네. 막 솟구치나요? 결론이 그저 말만 같이 해도 같이 마음이 좋아지는 사이가 네. 친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제가 나가면 여기 쓰여 있지 않지만 제 생각을 조금만 덧붙이면 사실 말없이 그저 함께 해도 좋은 사이인 것 같아요. 네. 네. 남편만큼이나 조금 덜한 사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세대가 우테크의 시대이다. 근데 인생 100세 시대가 현실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과학이 가져다 준 선물이지만 오래 사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또 비극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오래 사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모님께서 조금 전에 멘션하셨잖아요. 네. 치매나 이런 것들로 오래 살 경우에 암이나 아픈 병으로 오래 살 때 정말 힘들 거예요. 예를 들면 운 좋게 60세에 퇴직을 한다고 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해요. 직업 없이. 또 적당한 경제력과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 긴 세월이 그러한 세월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고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또 부와 주의가 정점에 있던 사람들조차 스스로 몰락하는 일을 주위에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고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없다면 누구든 고독의 말년을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해요. 항상 excuse me, 직장 생활을 하면서 쭉 평생을 일하신 분들 또 목회자들도 쭉 사역을 하시던 분이 이제 뭐 원로 목사님이 되고 또 사역에서 이렇게 리트리브 되고 네. 또 직장에서도 은퇴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그때가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디프레션도 오고 병도 생기고 힘들어진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끝까지 무엇을 그 교회에서는 사직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계속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마지막 호흡까지 하지요. 아멘. 네. 맞습니다. 또 우리 호흡 닿은 날까지. 네. 예. 그리고 직장 회사에서 관뒀다고 하더라도 또 보면은 주위에서 뭐 경제력 이런 거보다는 무엇인가 찾아서 아주 딜리전하게 계속 일을 건강을 위해서 해 나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봅니다. 있죠. 예. 저희가 은퇴를 하거나 이럴지라도 우리의 열정은 네. 작아지거나 식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더욱더 그 열정이 주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겐 더욱더 강해지고 커져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또 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은 우테크의 시대다. 재테크에 쏟는 시간과 노력의 몇 분의 1만이라도 세상 끝까지 함께할 친구를 만들고 확장하고 엮고 관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할 때다. 우리는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공부 잘하는 법, 돈 버는 법에는 귀를 쫑긋 세웠지만 친구 사귀는 법은 등한시했다. 그 친구는 저절로 그냥 사귀어주고 이어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쉽게 했나 봐요, 사모님. 근데 우테크는 행복의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행복하게 사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 그래서 이런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고 관계를 확장하고 엮어가고 관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
당신이 먼저 연락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모님. 조금 전에 사모님께서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조금 멀어서 가기 조금 힘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나요?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의미인 것 같고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성공하는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마주친 친구와 언제 한번 만나자라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네. 말보다는 정확하게 만날 날짜, 차라도 한잔 하자 이런 말보다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차를 하자라고 그 정하는 자리에서 것이, 그렇죠. 당장 정하는 것이 만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니면 전화 또 이메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잖아요, 네. 사모님. 뭐 동양에서 WeChat, 뭐 라인, 위챗이요? 처음 들어보네요. 있고 네. Chinese 쪽으로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한국 분들도 많이 쓰고 또 우리는 또 카카오톡도 있죠. 네. 한국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카카오톡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떤 때는 제가 좀 잘 챙겨서 보질 못해요.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많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네. 은퇴하시지만 네,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전략 방법이 기꺼이 봉사하는 직책을 맡아라. 이게 나와 있어요.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예. 저도 이곳에 있는 많은 미국 사람들은 직장이 있어도 많은 발런티어를 하잖아요, 사모님. 합니다. 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평생 갑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퇴직하면 더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것을 종종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항상 남들이 만나자고 하는 약속만 골라서 만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고 장소를 예약하고 회비를 걷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런 귀찮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묵묵히 할 때 친구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모님. 사실 제 삶 속에는 뭐 친구를 그렇게 만날 시간은 없지만 그렇지만 많은 네. 친구들이 있고 또 가끔, 관리를 하시잖아요. 네, 가끔 이제 연락을 하고 잘 지내냐. 제가 바빠서 못할 때는 또 전화도 하고 네. 이러한 요거 수십 년 관계의 친구들이 있죠. 요 세 번째 전략은 사모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문자 메시지도 교환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시지 많이 교환하고 계시잖아요, 사모님. 저는 많이 하죠. 네. 꼭 궁금해서 오히려 참 감사한 게 그 젊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참 많이 주셔서 네. 그래서 요새 무슨 뭐 영화 세상 돌아가는 거 또 뭐가 또 인기가 있는 거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면요 정말 딴 세상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나이보다 20살 이상 적은 사람도 언제나 존댓말로 대하고 혼자서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교훈적인 이야기로 감동시키려 들지 말 것이며 가끔은 많이 피자를 쏘래요. 피자를. yes. 네. 네. 네 번째는 또 매력을 유지하라고 하네요. 사모님 어떤 매력을 유지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요. 항상 반짝반짝하게 잘 씻고 저희 이제 외모에 대한 그런 관리 같아요. 우리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외모의 그 아름다움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팩터인 것 같아요, 사모님. 네. 그래서 가능하면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어라. 동성끼리라도 매력을 느껴야 오래 간다. 후줄근한 모습을 보면 내 인생도 함께 괴로워진다고 해요. 내 인생도 그럴 함께 수도 어두워지나 있겠네요. 봐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 아름다움만 매력이 아니다. 끊임없이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네. 새로운 음악도 들어야 매력 있는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나왔어요. 저는 이제 평생을 우리는 뭐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잖아요. 네, 저희 애나 사모님은요 정말 매력 덩어리세요. 감사합니다. 뭐 same. 그런데 사실은 젊은 크리스천들은
그 팝송도 많이 들어요. 유명한 뭐 인기 있는. 그래서 저도 그게 아주 탑이라 그럼 저도 들어보는데 리듬 같은 거, 뮤직 뭐 그런 그 어떤 리릭스는 저는 들으면 왜 이 크리스천은 이걸 들으면 안 되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참 아름답게 표현을 됐는데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 사모님처럼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주님의 영광까지 그렇죠. 이른 사람들이 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것을 aware는 하고 뭐라 그럴까 어떤 그 굉장히 그 radical 하신 분들은 그거는 죄다 하고 이렇게 단정을 하지만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로 그렇게 음악을 그 베이토벤 뭐 네. 또 클래식이죠. 예. 모차르트 얼마나 훌륭한 음악들이 많겠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지나가면 다음에 또 지금 시대에서 참 아름다운 그런 팝송 중에서도 클래식이 될 것입니다. 네. 네. 남아있는 두 가지 전략 있나요? 나누고 네, 두 가지 있는데 사모님이 아주 좋아하실 게 하나 나왔어요. 5번째는 우테크 넘버1 1순위 대상은 뭐뭐다. 뭘까요?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배우자.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남편 또는 아내인데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안에 원수가 산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다. 배우자를 영원한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 우선 배우자의 건강을 살펴야 한다. 그렇습니다. 혼자 네. 자는 일도 삼갈 일이다. 참 슬프고 어렵고 힘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배우자가 한 방을 쓰는 거에 한 방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룸메이트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고요. 단어가 있고 더 슬픈 단어를 하나 들었어요. 사모님. 하우스메이트라는. 그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하나의 주제로 나누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그런 일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네.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부부는 결혼은 marriage는 축복이에요. 아멘. 주님이 주신 그 굉장한 축복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시간도 짧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성격이 맞아 우리가 똑같아 이런 게 아니지만 그런 건 없어요, 제 사모님. 남편과 저는요 완전히 opposite이에요. 네.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서로 배려해주고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서 my husband이 정말 내가 안 좋아하는 타입의 음식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you need to respect that. 그러한 걸 서로가 respect 해주고 또 합의도 그렇죠. 마냥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요게 그게 나왔어요. 아, 사모님께서. 참 언제나 앞서가신 우리 사모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왜냐면 같은 의견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공동의 관심사를 갖기 위한 하나로 취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 취미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네. 예, 또 함께하는 취미를 만든답시고 만들기 위해서 등산하는데 데리고 가서는 5시간 동안 부인에게 한 말이라고는 빨리 와 뿐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해요. 5시간 등산 네.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후로 오히려 같은 취미를 갖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더 좋은 사이로 나가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사이가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딸이 보여준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 프로그램 네, 중에 뭐죠? 무슨 사연을 얘기하면서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참 엄마한테 힘들게 합니다. 뭔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가 제목은 잘 미사고인가요? 모르겠어요. 미안하고 사랑하고 고맙다. 언뜻 본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들도 나와서 이것은 정말 문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조언도 하더라고요. 하고. 예.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제 세대
저희 그 60대 지난 세대들의 그 부부에서 참 그 고집스럽게 그 와이프를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어른 세대겠죠. 네. 저희 세대는 이미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 세대도 있다는 조금 게 있어요.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내가 아주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고 그 얼굴이 참 힘들었어요. 보기에도 네. 아주 깊은 우울증에 있는 그러한 병든 분 같았는데 어느 날 또 다음 후에 이렇게 우리 모나가 이제 딸이 보여줬어요. 네. 그 집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예. 내가 궁금했더니 그 아내의 얼굴이 그렇게 예쁘고 밝고 웃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틀리고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결국 사랑이 이 묘약이에요. 정답이고요, 그런데 사모님. 남편이 뭐 못되거나 아주 나쁘거나 흉측해서 아내를 그렇게 괴롭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뭘 몰라서 이렇게 부부가 되면은 서로가 배워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 윗세대에 산 대로 그거를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살은 그러한 남편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텔레비 그 TV에 나와서 이렇게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모두가 그렇게 많이 말할 때 내가 틀렸나? 이렇게 다들 살지 않는구나 하고 그걸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분들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혜로운 분들이죠. 네. 예. 무지에서 오는 큰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고치려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사모님. 그래서 그 우정 네. 친구가 참 참 중요한 좋은 거예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옆에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라면 네. 서로를 도와서 네. 정말 아까처럼 그 말씀하신 것처럼 훈계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용감하게 네. 서로를 닦아 나가는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법이요. 명문 카페를 찾아 열심히 활동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 내용은 열심히 출석부에 체크하고 산행, 정기 모임, 번개 모임, 봉사 등 카페 활동을 하며 각종 행사에 참여해 보라. 그곳에서 당신은 멋진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또 활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아리 모임이라고. 네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는 클럽 활동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동아리 모임이라는 것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우테크 10분, 10가지 교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를 적었어요, 사모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일일이 따지지 말아라. 2. 이 말, 저 말 옮기지 마라. 좋은 친구는 사실 친구에게 들은 말을 남에게 네. 옮기지 않죠. 그렇죠. 지극히 참 성경적이죠. 중요한 말이에요. 가십, 우리 네. 사랑하는 사이,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말을 옮기지 않습니다. 남의 말 하지 않고요. 네. 세 번째, 3355 모여서 살아라. 어찌 보면 믿음의 공동체 생활, 우리의 삶을 네.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4. 사생 결단을 내지 마라. 5. 예스하고 받아들여라. 좋은 친구라면. 네. 6. 육체 접촉을 자주 해라.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사모님 말씀하신 것 예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세 조금 전에 부모님들 간의 그런 이제 미스 커뮤니케이션 말씀하셨는데 신체적인 접촉이 허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손을 잡고 네. 아니면 뭐 등을 기대든 어깨를 기댄다든지 등을 맞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7. 7할만 이루면 만족해라. 10%가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7할만 일이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만족해라. 8. 팔팔하게 움직여라. 네. 악집을 해야죠. 네. 9.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 마라. 친구 사이에 변명 늘어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10. 10%는 베풀면서 살아라.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0의 1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 모든 인컴의 10의 1조는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박영배 목사님께서 우리 애나 사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박영배 목사님께서는 시간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능의 10의 1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믿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어플라이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marriage counseling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늘 뭐 정말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네. 열심히 모든 것을 이렇게 자꾸 베풀고 내가 가진 거를 쉐어하고 그 부부관계가 서로의 도움이 된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네. 참 그게 보람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참 우정 오늘 네.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좋은 글을 올려주신 제 페북 친구에게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음흠. 가장 친한 best friend, 베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또 거기에 대한 확신으로 얘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Amen. 예, 그래서 오늘도 가장 친한 친구는 우리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건강하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렌 황 애나 파크였습니다. 샬롬. 샬롬.